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10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가 되어 있죠. 시험장 안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 지시가 되어 있네요. A4 용지로 설정하셔야 되겠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 제작하죠. 1번부터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형 때 보시고 글꼴에 대해서 흰색이면 흰색, 검정색이면 검정색, 그리고 테두리에 대해서도 그림자나 윤곽선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도형과 하단의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림을 삽입하실 때 문서 안에 ITQ 안에는 픽처라고 하는 폴더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파일을 선택하셔서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슬라이드의 크기부터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실행하셔서 디자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끝자락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의 크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가셔서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용지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최대화와 맞춤 확인 어떤 걸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클릭해서 용지 설정이 끝났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이 필요하죠. 슬라이드를 순서에 맞게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홈에 가셔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겠다라고 새 슬라이드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슬라이드 종류들이 쭈루룩 나열될 건데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2번과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아래쪽에다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도형들을 자유롭게 놓을 거니까 제목만이라고 하는 친구로 추가하겠습니다. 3, 4, 5번의 경우에는 도형뿐만 아니라 거기에 글자를 넣거나 표, 차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 및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3, 4, 5번. 다시 마지막 6번은 제목만 있는 친구니까 제목만으로 선택하셔서 첫 번째 슬라이드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쓸 거예요. 2번과 6번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는 친구로 골라줄 거고요.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 및 내용 상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보일 거예요. 제일 위쪽에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하셔서 제일 위쪽에 1이라고 붙어 있는 친구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도형들을 넣고 아래쪽에다 로고를 넣고 번호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2번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도형 2개 보이시죠? 삽입에 도형 가셔서 밑에 깔려있는 거 육각형을 깔아주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 해서 길게 깔아줄 거고요. 육각형을 조금 더 모서리를 깎아주도록 할게요. 노란색의 조절점 이용해서 깎아줬습니다. 색깔이 좀 옅은 색깔이니까 채워주는 거, 채우는 색상은 옅은 색으로 골라줄 건데 테두리 윤곽선은 없어 보이죠? 그럴 때는 윤곽선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어떤 색인지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옅은 색깔, 짙은 색깔만 구분하셔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역시 짙은 색깔인데 이 친구에 대해서도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고요. 글씨가 밑에 깔려서 안 보이는군요. 글씨가 들어있는 도형 선택하셔서 순서를 맨 앞으로 옮기도록 하죠. 맨 앞으로 가져오시면 이렇게 제목이 앞에 보여요. 제목에 대해서 지시사항 나와 있죠. 굴림의 40 흰색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글자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그냥 테두리를 콩 찍으셔도 됩니다. 홈에 가시게 되면 글꼴 찾아줄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굴림 찾도록 하죠. 크기를 40이라고 값을 정해줄 거고요. 색깔이 흰색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춰주셔야겠죠. 도형의 가운데쯤에 배치할 수 있도록 위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이 아니라 가운데에 이렇게 로고가 있었군요. 삽입에 그림 가셔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있어요. 픽처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2번을 삽입하시면 되겠죠. 위치를 가운데 아래쪽에다가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조절해서 작게 배치하도록 하죠. 로고에 대해서는 요 배경을 투명하게 바꿔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뜨죠. 거기에 대해서 색깔을 바꿔주실 수 있을 거예요. 색깔을 투명하게 바꿔주겠다. 누구를요? 회색 부분을요? 라고 콩 찍어주시면 투명하게 처리가 되죠. 번호는 이렇게 샵이라고 보이는 게 번호니까 그 번호의 위치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 불만 없어서 그대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터를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런 도형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 선택하셔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보시게 되면 배경 그래픽을 숨기겠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어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고 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다 도형들을 품고 있는데 이 친구만 없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는 닫고 나오시게 되면 전체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친구는 없지만 2번부터 6번까지는 쭉쭉 보여요. 다만 번호가 분명히 아까 오른쪽 하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이질 않죠.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들 중에서 슬라이드의 번호를 보일 수 있도록 체크를 하세요. 다만 첫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않아요 라고 모두 적용하고 나오시게 되면 번호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첫 번째에는 번호가 안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전체 구성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표지 디자인 보겠습니다. 표지 디자인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요 쓸데없는 제목은 필요 없이 지워두도록 할게요. 싹 다 잡아서 딜리트.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도형, 워드 아트, 그리고 그림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세부 조건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각형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는 이 도형부터 넣도록 할게요. 삽입에 도형, 클릭 드래그해서 도형을 가져다 놓을 거고요. 그 도형에 대해서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삽입의 그림이 아닙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쉐이프 도형 형식이 보일 거고요. 그 도형을 채워줄 때의 그림으로 채우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림 선택하시고요. 파일 찾으시면 되겠죠. 키보드 치고 있는 그림 1번을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채워줬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와 부드러운 가장자리 처리하도록 할게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윗동네에 쉐이프 형식이 있어요. 채워주는 거에 대해서 윤곽선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쭉쭉 선택하실 수 있을 텐데 투명도는 안 나와 있네요.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에 가셔서 따로 여기에서 채워주는 것들을 옵션 열어보시게 되면 채워주는 불투명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50%라고 하면 살짝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효과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셔서 거기에서 문제 제시하고 있는 5포인트 크기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서식을 항상 띄워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창이 넓으니까 계속 열어놓으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저는 그때그때 열었다 닫았다 할게요. 도형을 넣었으니 워드 아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워드 아트. 워드 아트의 가장 밋밋한 첫 번째 친구를 선택할 거고요. 바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워드 아트에 대해서도 변환을 하세요. 글꼴은 그리고 텍스트 반사 이렇게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를 쪼로록 블럭 잡으셔도 되고 가장자리 테두리를 콩 찍으셔도 됩니다. 워드 아트에 대해서 일단 글꼴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굴림에 굵게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서 작업합니다.
홈 누르시면 글꼴 굴림에 굵게까지만 되어 있고요. 그림자는 필요 없으니까 섀도우는 끌게요. 여기에 대해서 수축하는 변환 그리고 반사하는 효과를 줘라라고 되어 있죠. 요 워드 아트는 글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림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쉐이프 형식이 뜹니다. 거기에서 글자에 대해서 효과를 주겠다라고 텍스트 효과 가시게 되면 변환을 시켜줄 수 있어요. 수축이라고 했으니까 모양이 가장 비슷한 아이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적당히 키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키우셔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효과에 다시 한번 갑니다. 반사를 시켜줄 거예요. 반사에 대해서는 전체 반사의 4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찾으셔서 전체 반사의 4포인트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림을 마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 삽입의 그림. 이 친구는 오른쪽 하단에 있으니까 위치 맞춰주시고 크기가 좀 작아 보이죠? 크기도 줄일 겁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역시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것처럼 투명한 색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을 작업하고 있으면 그림 형식 뜨죠? 거기서 색깔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표지 디자인이었고요. 목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목을 쓰겠습니다. 목차. 목차 슬라이드에서 도형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그 도형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굴림의 24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차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는 크게 맞춰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목차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제작한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삽입의 도형. 도형들에 대해선 선이 없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 선이 없습니다라고 윤곽선을 지워주셔야 하고요. 색깔이 좀 옅어 보이니까 채워주는 색상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각형도 얹도록 하죠. 도형 안에 글씨 들어있는 친구는 그냥 바로 글씨를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글씨 바로 들어가죠. 하지만 도형 바깥에 있는 글자의 경우에는 따로 글상자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삽입의 텍스트에서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요 위에다가 상자를 쭉 하나 만들게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넓게 드래그를 하셔서 복사에다 붙이시면 되겠죠.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더하기 표시 보이시나요? 드래그해서 놓으시고 드래그해서 놓으시고 반복하시면 되겠죠. 글씨 쓰겠습니다. 글자를 다 쓰시고 한꺼번에 몽땅 다 잡으셔서 굴림의 24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깔은 ABCD는 흰색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보입니다. 세부 조건을 볼게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했네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라고 표현해 줬던 거 얘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글자들을 몽땅 다 쪼르륵 블럭을 잡으셔서 삽입에 하이퍼링크를 연결하겠습니다. 링크를 연결할 때에 현재 있는 문서에다 연결할 거고요. 슬라이드 3번과 연결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슬라이드 3번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글씨가 이렇게 파랗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 링크가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림을 삽입하세요 라고 해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친구 얘기하는 거죠. 삽입에 그림 가셔서 그림은 5번 갖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5번 삽입하게 되면 그림이 일단 들어오고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형식이 뜨죠. 여기에서 자르기라고 선택하시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까맣게 칼날들이 생겼어요.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의사 선생님 그림만 이렇게 잘라내도록 할 거고요. 비어있는 공간 누르셔서 선택을 해제하셔야 완성이 돼요. 얘는 왼쪽 상단에다가 배치하겠습니다. 목차 슬라이드가 끝났네요. 세 번째, 텍스트 슬라이드로 넘어가요. 제목을 넣겠습니다. 아래쪽에 글씨를 쭉 입력할 건데요.
영문들이 있고 한글들이 있는데 상자의 너비가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제작을 하셔야 돼요.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글자를 쭉 입력하시고 나면 여기서 글 머리 기호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요 친구는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선택하지요. 글 머리 기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네모로 글 머리 기호 선택하기 전에 수준을 좀 낮춰주도록 할게요. 목록의 수준을 늘림이라고 하시게 되면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그매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기호를 넣어줄 거고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은 도둠이네요. 줄 간격도 공통적으로 1.5, 1.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은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죠. 줄 간격 1.5. 다이아몬드 모양의 글자의 경우에는 크기가 24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굵게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0이라고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서 헬스쯤에서 끝나고 있네요. 그러면 상자를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영문이 다 제작이 됐으면 상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상자의 테두리를 왼손에 도움 받아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십자가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때 질질질 끌어서 갖다가 복사해 놓으시고요. 상자를 좀 넓게 늘리겠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하시고 나면 글자의 크기가 달라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상자를 이렇게 줄이게 되면 글자가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옵션을 하나 확인해 볼까요? 상자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가시게 되면 텍스트 옵션이 있을 거예요. 텍스트 옵션에서 그 텍스트의 상자를 보시게 되면 넘치면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자가 작아지면 글씨도 같이 작아집니다. 이걸 자동 맞춤 안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상자를 줄여도 글씨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상자를 선택하셔서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를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안전해요. 비디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미디어 가시게 되면 비디오를 불러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영상을 삽입하면 상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동영상을 선택하고 있으면 비디오 형식이 뜰 건데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재생에 관련된 지시사항이 있군요. 재생 가시고요. 시작을 마우스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으로 선택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반복 재생하세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영상이 재생 끝났을 때 다시 한번 계속 돌아가면서 재생을 하는 걸 반복 재생이라고 해요.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네 번째 슬라이드의 표가 몇 줄에 몇 칸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줄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고요. 칸수를 보면 하나, 둘, 두 칸입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겠다라고 표 삽입 단추를 눌러서 행과 열을 세시면 되겠죠. 2열이고요. 6행입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표를 만드시고 나면 항상 왼쪽에 도형을 넣도록 위쪽에 도형을 넣도록 문제가 제시가 되니까 표는 크기를 좀 줄이셔야 되겠네요. 옆에 왼쪽 공간 확보할게요. 아래쪽으로 좀 넓게 그리고 위쪽도 공간을 도형 넣을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하죠. 글씨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면 되겠죠. 표 범위 쫙 잡을 거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갑니다. 글꼴은 굴림, 크기는 18. 표를 작업하고 있으니까 표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해주도록 할까요? 표 작업하고 계시면 테이블 디자인과 레이아웃 보입니다. 디자인, 레이아웃 왔다 갔다 하시고 디자인은 요 스타일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적용하면 되겠죠. 클릭하셔서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 이름이 똑같은 아이를 찾으셔서 적용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건 조금 더 알록달록해 보이죠? 그 이유는 여기에서 스타일을 지정을 했는데 가장 왼쪽에 보시면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하면 이렇게 위치 맞춰지고요. 홈에 가셔서 글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도 중간에 있습니다. 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표는 완성이 됐네요. 도형을 얹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으로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도형 선택하시고 쉐이프 형식, 도형의 형식을 보시게 되면 채워주는 거 그라디언트로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선형 아래쪽이라고 맞춰주면 그라데이션 들어갔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질질질 끌어서 복사. 상단에 있는 도형도 만들어 줄 건데요. 상단에 있는 도형은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삽입의 도형. 양쪽 모서리가 쌍둥 잘리워져 있는 도형이요. 네 번째 친구로군요. 클릭 드래그해서 밑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다리꼴을 하나 더 얹겠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더 색깔이 밝아 보이니까 채우는 색깔을 밝은 색깔로 바꿀 거고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도형들도 제작이 다 끝났으면 몽땅 다 넓게 드래그 하셔서 글꼴 굴림의 18 맞춰주시면 돼요. 다만 색깔이 까맣게 보이니까 색상도 맞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다섯 번째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부터 넣도록 하죠. 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차트 삽입 단추를 눌러줍니다. 대화창이 뜨면 우리는 묶은 세로막 대형을 원하고 있죠.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입력 창이 나오죠. 데이터 입력은 여기 있는 표를 보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러면 또 행과 열을 바꿔줘야 되니까요. 요 목표 설정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항목에다 넣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건데요. 다만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까지만 필요해요. 계열 3은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지우지 않더라도 범위만 바꿔주시면 돼요. 모서리에 있는 점에다 정확히 대시면 이렇게 화살표 보입니다. 드래그 하셔서 난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범위를 재지정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에 잘 보이진 않지만 파란색과 이렇게 주황색의 막대 두 가지 항목으로만 작업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데이터 다 입력했으면 데이터 창은 닫을 거고요.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맞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글꼴이 도둠에 16 외곽선이 있다 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을 좀 맞춰줄게요. 글자에 대한 건 항상 홈으로 가죠. 글꼴을 도둠에 16. 테두리에 윤곽선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차트가 할 일이죠. 차트 디자인 서식, 디자인 서식 하셔서 여기에서 서식에 보시게 되면 테두리 윤곽선을 눈에 보이는 색깔로 바꿔줄 수가 있군요. 세부 조건 맞춰주도록 할게요. 차트의 제목 넣겠습니다. 글자를 맞춰줄게요. 궁서에 24, 굵게. 글자 이외에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의 경우에는 다시 차트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차트 디자인, 차트의 서식. 서식으로 가시게 되면 채우는 색깔 지정할 수 있어요. 윤곽선도 있고요.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그림 영역에 대해서 차트 영역에 대해서 색깔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제목 이렇게 나오죠.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채우는 색깔 맞춰주세요. 서식에서 채워주겠다. 노랑. 그림 영역에 대해서도 서식에서 채워주겠다. 하양. 데이터의 서식 보시게 되면 최대 포인트 계열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포인트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주황색 막대 얘기하는 거죠. 주황색 막대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차트 계열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계열만 바꿀 때는 여기 가시면 되겠고요. 차트의 전체를 다 바꿀 거다라고 하면 차트 디자인에 있는 종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 계열 하나만 바꿀 거니까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바꿔주겠다. 최대 포인트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셔라. 확인하시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값을 표시할 거예요. 신체 활동의 최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신체 활동에 라고 했으니까 요 동네이고요. 최대 포인트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 한 친구만 선택을 할게요. 한 번만 선택하면 모든 점박이들이 다 선택되고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요 친구만 남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추가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게 오른쪽 점박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얘는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군요. 이 친구는 서식 여러분들 다 띄워 놓으셨죠? 하나를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서식으로 쭉쭉 다 바뀝니다.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서식 보시게 되면 위치를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의 위치가 우리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시사항이 없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하나하나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우선 지나가는 선이 눈에 거슬려요. 지나가는 선은 그냥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표는 언급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디자인 서식 보인다고 했고요. 거기에서 추가 요소를 요 왼쪽에 있는 요소 추가하셔도 되고 차트 자체에 있는 더하기 단추 누르셔도 돼요. 클릭하셔서 차트에 데이터 테이블을 넣겠다라고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죠. 표 안에 이미 파랑 막대는 뭐다, 주황색의 꺾은 선은 뭐다 라고 범례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깥쪽에는 범례는 필요가 없네요. 이 친구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얼추 비슷해지고 있죠. 이렇게 표식들도 우리 거 동글동글한 아이보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좀 커 보이니까요. 이 친구도 뿅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 볼게요. 이렇게 표식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계열 서식에서 표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표식에 대해서 표식의 옵션을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어 있는 거를 바꿔주도록 하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크기도 지금 5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2배 뻥튀기 할게요. 10이라고 바꿔주시면 좀 더 커 보입니다. 도형을 넣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자, 도형 삽입, 도형을 일단 삽입에 도형에서 찾도록 하죠.
도형에 대해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미세육과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형 선택한 상태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효과들 스타일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미세육과 파랑의 강조 1. 글자에 대해서 굴림의 18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홈에 가셔서 글꼴 찾아줄 거고요. 다른 게 뭔지 쭉 한번 살펴보세요. 왼쪽에 있는 값은 0부터 250, 0부터 250 맞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은 좀 달라 보이죠? 0부터 6만인데 여기도 0부터 6만이긴 하지만 2, 4, 6, 2만 단위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 친구도 역시 서식에서 0에서 6만까지 맞지만 단위를 2만으로 바꿔주실게요. 차트가 다 만들어졌네요.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도형들 나와 있죠. 쭉쭉쭉 입력하실 때에 이렇게 올록볼록해 보이는 거, 반짝반짝해 보이는 거는 스마트 아트입니다. 그래서 도형들로 그려야 될 게 뭔지, 스마트 아트로 그려야 될 게 뭔지 구분하셔서 도형들 넣어주세요. 도형을 제작하실 때에 이렇게 글씨가 도형 뒤집어지는 것 때문에 같이 뒤집어진다면 글자를 상자 따로 만드셔서 거기다 겹쳐주시면 돼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둠의 18 맞춰주면 되겠고요. 글자의 색깔은 까매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외에 스마트 아트도 넣어보도록 하죠. 모양이 비슷한 아이를 쭉 찾아주세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스마트 아트 가장자리에 있는 테두리를 조절하셔서 전체적으로 크기를 같이 맞추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글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도둠의 18이라고 맞춰주셔야 해요. 스마트 아트 작업을 하고 계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뜰 거예요. 결과물에서 색깔이 좀 알록달록해 보인다면 여러분들도 색깔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타일은 3차원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 보이시죠? 3차원 벽돌과 3차원 광택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벽돌처럼 돌아놓은 모양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거 스마트 아트는 항상 두 문제 나오죠. 쓸데없는 도형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 건 지워주시면 돼요. 도형 자체를 선택하셔서 딜리트 지워주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 조절 단추 눌러서 드래그 그 꼴 맞출까요? 홈에 가셔서 도둠의 18 얘는 알록달록해 보이지는 않죠?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깔까지는 변경할 필요가 없고요. 3차원 중에서도 광택 처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 똑같이 광택 처리라고 하는 아이 나타날 때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도형들을 다 제작하셨으면 동그라미 1번 요만큼, 동그라미 2번 저만큼에 대해서는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아이들 넓게 드래그해서 이만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룹으로 묶어줄 수 있죠. 그룹. 다시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 넓게 드래그 하셔서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를 먼저 애니메이션 효과 주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순서대로 줘라 라고 되어 있죠. 1번 애니메이션은 바운드라고 했네요. 위쪽에 애니메이션 메뉴 가셔서 애니메이션의 종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친구도 역시 애니메이션을 실선 무늬라고 지시된 대로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번 얘가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 할 거다. 2번 얘가 나중에 할 거다 라고 보이게 됩니다. 제작이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하이퍼링크라든지 애니메이션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은 슬라이드 쇼를 해보는 게 좋겠죠.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슬라이드 그리고 여기 하이퍼링크 걸어놨던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클릭하면 3번 바로 재생이 되는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클릭하게 되면 애니메이션 바운드, 두 번째는 실선해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10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